사과는 아마 여러분이 평생 가장 많이 드신 과일일 겁니다. 아침에 하나 깎아 드시고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도 드시고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사과는 괜찮겠지 하며 집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과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실제로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사과가 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먹는 시간과 양,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혈당을 흔들고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는 사과, 껍질째 드시는 사과, 약과 함께 드시는 사과는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와 함께 중장년 이후 사과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차분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사과를 계속 드셔도 되는 분과 먹는 방법을 꼭 바꿔야 하는 분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삶, 사과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과였을까요?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배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과에는 중장년 이후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 그 중에서도 펙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펙틴은 장 안에서 물을 머금고 천천히 부풀면서 굳어있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는데 이때 사과는 자극 없이 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한 관찰 연구에서는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변비와 복부 팽만감을 덜 호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매일의 습관이 몸을 바꾸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의 장점은 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펙틴은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밥은 줄였는데 콜레스테롤은 왜 그대로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기름진 음식을 무작정 끊기보다 사과처럼 부담 없는 식이섬유를 꾸준히 보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만큼 먹는 것이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과에는 자연 당분도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던 이 당분이 중장년 이후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사과를 많이 드시거나 속이 약한 상태에서 드실 경우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60대 초반 한 시청자분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사과를 2개씩 드셨는데 오히려 오전 내내 속이 불편하고 점심 전 혈당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과를 끊으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니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무조건 좋다는 기준으로 먹기엔 몸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잘 먹어야 하는 과일입니다.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되고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과를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깎아 먹거나 그냥 베어 먹으면 끝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게 좋다던데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침 사과는 상쾌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차갑고 단단한 사과가 바로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평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 사과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식사 후나 가벼운 음식과 함께 먹는 사과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과는 공복보다는 속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중장년 이후에는 더 안전합니다. 껍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치아가 약해졌거나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껍질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껍질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아주 얇게 깎거나 잘 씹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는 형태를 유지한 채 씹어 드시는 쪽이 혈당과 장 건강 모두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먹는 사과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밤에 과일 먹으면 살찐다는 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 사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먹는 양과 시간대가 더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사과를 많이 드시면 위장 활동이 계속되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신 날, 식사 후 한두 조각 정도의 사과는 과식을 막고 입이 심심해지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과를 간식처럼 무심코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태도입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춰 먹는 것입니다. 위장이 약한 날과 괜찮은 날이 다르고 활동량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이 다르듯 사과도 그날의 몸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고 나서 속이 편한지, 트림이 잦아지지는 않는지,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느낌은 없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사과는 부담스러운 과일이 아니라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과를 챙겨 드시지만 의외로 어떻게 먹느냐까지 신경 쓰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사과를 혼자 먹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과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과 속 식이섬유, 특히 펙틴 때문입니다. 이 펙틴은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사과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조합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이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먹이가 됩니다. 요거트에는 이미 유익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장 환경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변비나 더부룩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꾸준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바로 먹기보다는 식사 후에 사과 몇 조각과 당분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사과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오후 간식으로 사과만 드시는 분들보다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드신 분들이 간식 이후 허기짐을 덜 느끼고 저녁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생활 사례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렇게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조합이 체중 관리와 혈당 관리에 모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조합은 사과와 시나몬입니다. 시나몬은 오래전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돕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사과에 시나몬을 살짝 뿌려 드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살아나 설탕이나 꿀을 추가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는 이 작은 습관이 혈당 관리에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사과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장과 혈관에 부담을 덜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고 나서 금방 배가 고프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사과는 혼자 먹어도 좋은 과일이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렇게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몸에 작용합니다. 사과를 드신 뒤 몸이 편안해졌다면 그 조합은 지금의 몸에 잘 맞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사과도 잘 맞는 조합이 있는 반면 주의가 필요한 조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에서는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경우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과는 분명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속이 불편해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조합했을 때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조합이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를 먹고 우유를 마시거나 사과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 더부룩함이나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유기산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위에서 만나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염이나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은 사과와 우유를 함께 섭취한 뒤 속이 묵직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조합은 사과와 특정 약물입니다. 혈압약이나 위장약, 일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과를 약과 거의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속 식이섬유는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펙틴은 장 안에서 젤처럼 변해 약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배출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신 직후 사과를 바로 드시는 것은 약효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은 약대로, 사과는 최소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한 70대 시청자분은 약효가 들쑥날쑥한 이유를 몰라 고민하시다가 아침 약과 함께 드시던 사과 습관을 바꾸고 나서 혈압 수치가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타이밍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조합은 사과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사과를 디저트로 생각하고 케이크나 빵, 잼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과 자체의 당분은 비교적 천천히 흡수되지만 정제된 설탕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이런 조합을 반복하면 혈당이 출렁거리면서 피로감이나 졸림을 느끼기 쉽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드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과 어떤 타이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먹느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과 함께할 때는 불편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알고 나면 사과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작정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를 좋다니까 먹는 과일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과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 생활에 맞춰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일수록 나는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장년 이후에는 과일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예전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낮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 자체보다도 먹는 양과 시간 그리고 몸 상태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흔한 실수가 사과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한 개는 괜찮지만 2개, 3개가 쌓이면 그만큼 당분 섭취도 늘어납니다. 특히 크기가 큰 사과 하나는 생각보다 당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과를 한 번에 다 먹기보다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나누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하거나 앞서 이야기한 요거트나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짠 음식과 함께 사과를 보충용처럼 드시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혈압을 관리하려면 사과를 상세용이 아니라 식습관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먹은 뒤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단을 조금 담백하게 하면서 사과를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과를 먹은 뒤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과를 드신 후 유난히 졸리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이 들거나 금방 허기가 몰려온다면 현재의 섭취 방법이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한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오후에 사과를 드셨지만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고 단 것이 당기는 증상을 반복하셨습니다. 사과를 아예 끊은 것이 아니라 양을 줄이고 식후로 옮기자 이런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과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과일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좋다니까 많이 먹자는 방식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맞는 양과 타이밍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를 드실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사과는 조심해야 할 과일이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중장년 이후에도 부담 없이 곁에 둘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 사과를 무작정 피하거나 막연히 믿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 먹는 방법과 조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과를 고르는 기준과 보관 습관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상태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사과가 모두 비슷해 보여 겉모습만 보고 고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조금만 신경 써도 속이 훨씬 편한 사과를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할 부분은 사과의 색과 표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사과가 신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만 유난히 짙거나 군데군데 검은 점이 많은 사과는 속이 물러 있을 수 있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크기라면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과가 수분이 풍부하고 식감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사과는 속이 말라 있거나 맛이 밋밋할 수 있습니다. 향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사과 꼭지 부분에서 은은한 향이 느껴지면 잘 익은 사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냄새가 거의 없거나 시큼한 냄새가 강하면 이미 숙성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가능하면 냉장 보관을 권합니다. 다만 그대로 냉장고에 넣기보다는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하나씩 감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보다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습니다. 이 가스는 주변 과일의 숙성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사과를 다른 과일과 함께 두면 전체가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과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깎아둔 사과입니다. 미리 깎아 놓으면 편해 보이지만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영양소가 서서히 줄어들고 갈변이 진행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미 산화가 시작된 사과를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먹기 직전에 깎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 갈변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오래 편안하게 먹고 싶다면 비싼 사과를 고르는 것보다 내 몸에 부담이 덜한 상태의 사과를 선택하는 안목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덜 달아도 조금 작아도 속이 편하다면 그 사과가 지금의 몸에는 더 좋은 사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과를 특별한 날의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사과가 특별한 약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먹는 기준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장년 이후의 건강은 갑자기 무언가를 많이 더해서 좋아지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챙겨야 할 음식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과일을 지금의 몸에 맞게 다시 대하는 과정입니다. 사과를 매일 드시고 싶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양을 줄이고 시간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이내, 식사 후나 간식 시간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과를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을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반복하면 몸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과일을 줄이고 사과를 쉬는 날에는 채소나 다른 식재료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오래가기 쉬운 습관이 됩니다. 사과를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하고 속이 가볍다면 그 방식은 지금의 몸에 잘 맞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사과를 먹고 나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유난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사과를 끊기보다는 양과 시간 조합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강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사과는 그 과정을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과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무작정 피하지도 말고 막연히 믿고 많이 먹지도 마시고 지금의 몸에 맞는 방법으로 편안하게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과를 언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인지 식후인지 껍질째인지 깎아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생활에 더 맞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이후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